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결국 입을 다물게 되는 그 답답함. 분명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지혜를 통해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키우고 때로는 떠나보내며 인간관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존중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왜 존중의 시작인지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이 왜 위험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게 곧 성공이라고 믿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절대 불편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 결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가요? 항상 네, 좋습니다 라고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신뢰는 편안함이 아니라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요. 이병철 회장은 삼성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을 거쳤습니다. 어떤 직원은 그를 너무 좋아해서 늘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그에게 반발하며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굽힘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존중은 진실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는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며 진짜 신뢰는 아부에서 자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맞지 않는 의견을 말할 때 그 순간이 불편하더라도 그는 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틀렸을지라도 최소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결국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는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기반은 사라집니다. 불편함을 회피하는 조직은 내부에서 천천히 썩어갑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그런 회사를,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 임원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했습니다. 싸움이 없다는 건 생각의 차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에서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이며 겁이 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우리는 흔히 평화로운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입니다. 진실한 관계는 때로 불편하고 때로 충돌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신뢰가 생깁니다. 존중받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까 걱정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의 초창기에 매일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회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를 택합니다. 자신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양심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편안함을 택하는 리더는 결국 모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진짜 존중은 고요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정면 충돌, 불편한 대화, 침묵이 깨어지는 순간 그 속에서만 서로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수많은 직원들과 그렇게 부딪히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도 먹었지만 그 욕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정은 좋은 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정은 일관된 태도에서 옵니다. 이병철 회장은 단 한 번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존중받게 만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믿는 사람이 많을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묻지 말고 당신을 신뢰하는지 물으세요. 세상은 결국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게 존중받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볼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의 경계가 있는가? 경계가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정하고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맞추려 하고 결국 어느 쪽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경우 말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은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저 사람 앞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융통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 초창기에 수많은 협력 업체를 상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인사 잘하고 말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만 고분고분했으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약속을 쉽게 어겼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신뢰를 잃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란 벽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는 선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넘어오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서도 억지로 들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고마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도와준 건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섭섭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원칙을 흔들지 말라고. 사람은 감정으로 가까워지지만 신뢰는 원칙으로 남는다고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가족, 친구, 오랜 동료일수록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예외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경험을 그 한 번쯤 때문에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동업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은 규정을 조금만 유연하게 봐주십시오. 그는 10년 넘게 이병철 회장을 도와온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묶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경계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가게 만든다는 것을요. 지킬 선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가볍게 봅니다. 그때부터 존중은 사라지고 편의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 들어줬던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주니 두 번째, 세 번째 부탁이 점점 더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상대방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가 무너진 관계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려 한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좋은 관계를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곧 허락이 됩니다. 그들은 그가 침묵할수록 점점 더 선을 넘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강한 자에게 끌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존중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해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시당합니다. 그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끝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에게 회장님은 너무 냉정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냉정함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원칙과 경계로 세운 관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다투어도 금세 회복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한 관계는 한 번 흔들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사람을 잃는 게 두렵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잃는 것이며 그러나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 잃은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경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 시간, 신념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존중받는 인간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를 줄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얕게 지내기보다 적은 사람과 깊게 신뢰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건 내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의 수입니다.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건 적이 아니라 경계를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들은 미소 뒤에서 조금씩 내 영역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나 자신을 잃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싫은 소리를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경계가 무너진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가장 쉽게 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친절엔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들은 아무 방향으로나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있을 때 비로소 무게가 생기며 무게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커도 결국 바람에 떠다니는 먼지라고 말입니다. 존중이란 결국 무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생각, 원칙,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호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합니다. 그 단호함 속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인생을 통틀어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를 잃고 스스로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게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내 선을 계속 뒤로 물리고 있는가? 경계를 세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도 존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왜 존중의 핵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보며 한 가지 진리를 얻었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모두에게 사랑받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회의 시간에 항상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웃기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의 눈빛엔 불안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평온함이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문제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느리게 무너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배려가 아니라 회피라는 것을요.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조직은 편한 사람 위에 서지 않으며 진실을 말한 사람 위에 선다고 말입니다. 삼성의 초창기, 그는 수없이 많은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거래를 끊고 사람을 내보내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를 향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그러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지금 끊습니까?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기다림 뒤엔 부패가 온다는 것을요. 어떤 부서장은 항상 분위기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부하의 눈치를 보고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엔 늘 웃음이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얕았습니다. 결정의 순간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불편한 진실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늘 대가를 요구합니다. 불편함을 피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해 얻은 가짜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충돌 뒤에 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관계를 지켜냅니다. 이병철 회장은 종종 젊은 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나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을 믿는 사람은 몇이나 되나요?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좋아함은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시간을 견딘 태도입니다.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좋아하게 만들면 그만큼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불편해할 때가 진짜 성장의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를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를 가장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즉시 오지 않으며 시간과 오해, 그리고 충돌을 견뎌야 비로소 도착한다는 것을요. 반대로 그는 불편함을 피한 사람들의 말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명함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느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에게도 상처 준 적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진심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진심은 늘 불편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진짜 존중은 불편한 말을 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이병철 회장은 살아오며 느꼈습니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거짓된 존중은 늘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할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럴 땐 반드시 한 사람쯤은 불편한 말을 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 방향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인생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불편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회피는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진짜 용기는 전쟁터가 아니라 대화의 순간에서 증명됩니다. 불편한 말을 삼킨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배신합니다. 그 작은 침묵이 쌓여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며 그는 한 가지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면 내일은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지만 그 침묵은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침묵 속에서 고립됩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한 사람은 비록 미움받더라도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에게 편한 사람으로 남지 말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 진심이 불편함을 불러올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존중받게 할 것입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그를 피합니다. 그는 그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시하게 두지는 말라고.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가 존중받는 인간의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진짜 존중이 시작됩니다. 좋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필요할 때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맞추려 하고 결국 어느 쪽에서도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신뢰를 만듭니다. 진심은 늘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거치며 배웠습니다. 존중은 권력에서 오지 않으며 돈에서 오지 않고 명예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존중은 오직 진실과 원칙, 그리고 용기에서 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 위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어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힘들더라도 내 경계를 지키고 미움받더라도 내 원칙을 세워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쌓여 결국 여러분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